현근택 여비서에게 같이 잡냐 부부냐 뭐 이런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을 하는 바람에. 반갑습니다. 여TV 정치 독해 김진영입니다. 오늘 이 대표가 병상에서 틀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뭐 피습이라는 본질 말고 다른 이야기들로 막 이야기가 많이 쏟아졌거든요. 이게 좀 이상한 흐름으로 갔는데 결국 이게 또 마지막에는 현근택 성희롱 논란, 이게 또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더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여기다가 또 오늘 원칙과 상식의 4명의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고요. 이낙연 신당이 본격 출범에 들어갔고 뭐 이준석 신당도 여러 가지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고 정치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가지고 이번 주 정치 독해 풀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희롱 사건에 휩싸인 현근택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병상에서 당원 업무와 공천까지 모두 살피고 있는 건가요? 이게 참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데요. 대표의 전례 없는 피습, 그리고 이제 퇴원, 이 퇴원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면서 새로운 어떤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느닷없이 이제 핸드폰 문자가 이렇게 공개돼 버렸거든요. 근데 그 공개된 것도 보면 정성호 의원, 친명 좌장이라는 이분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 간의 어떤 사적인 메시지, 텔레그램이 노출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더 문제였어요. 현근택 이 사람은 지상파는 잘 안 나오지만 케이블 TV, 종편을 통해 가지고 참 많이 눈에 익은 인물일 겁니다. 민주당의 어떤 패널로서. 특히 이분은 그 이재명 대표 아들이 성매매 사건인가 하고 뭐 도박인가 뭐 이런 거 할 때 변호를 하고, 또 이하영 경기도 뭐 평화부지사 이분의 재판 관련해서 변호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핵심적인 인물이고요. 특히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 이제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다가 도전장을 들리면서 수박을 없애겠다, 친명의 어떤 핵심으로 부각됐던 인물인데, 지난달 29일 날 성남의 이제 시민단체들하고 망연의 자리에서 완전히 망하는 발언을 했죠. 그 아는 정치 일의 비서, 여비서에게 같이 잡냐, 부부냐, 뭐 이런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망해버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한테 어느 정도 징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정성호 의원은 이거 그냥 당무 자격 정지에 중징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뭐 공천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하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니까 바로 정성호 의원이 뭐 했습니까? 꼬리를 내렸죠. 그렇다면 뭐 구두 경고 정도 큰 문제 될 건 없다, 이런 식으로 해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언론에서 사진을 열심히 카메라 기자가 찍어가지고 노출이 돼버리니까 황망한 거죠. 현근택 이 사람 대충 넘어가려고 하다가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수준으로 돼버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 비서도 아니고 당의 최고위원다, 뭐 특별한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은 측근 정성호 이 사람과 아주 예민한 문제를 의논했다는 거. 그동안에 정성호 의원은 틈만 나면 뭐라 했냐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정 의원 말하는 거는 거의 이재명 대표 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기자들에게 늘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이재명 대표하고 그런 이야기를 교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뺌을 해왔는데, 이번에 모두 다가 뾰록이 난 거죠. 서울대병원에 오래 누워 있으면서도 사실은 당무를 다 지락펴락했다, 앞으로도 다 사적인 이런 사람들하고 자기 주변 측근들하고 공천을 지락펴락할 것이다, 이런 게 다 추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이 탈당을 하고 뭐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에 흡수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민주당에 일어난 이야기들이 사실은 대표가 부인을 했지만 그게 다 사실로 드러난 거죠. 이재명의 사당화, 이게 이번 사건으로 다 드러났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지금 여러 가지 탈당 문제 이런 것까지 번지고 있는데 조금 더 추세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헬기로 부산을 패싱한 일이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보다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장기 입원에 퇴원 직후 자택행을 이어가는 이재명 대표가 노리는 바가 있을까요? 굉장히 노리는 바가 있죠. 왜냐하면 그 일부에서는, 이건 일부입니다. 이거는 아주 일부니까 전 사견도 아니고 일부인데, 이재명 대표를 두고 천운을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연초부터 막 재판이 막 잇따라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에 피습 사건이 났단 말입니다. 근데 피습 사건이 났는데도 결정적으로 상해를 입을 정도의 사건은 아니었고, 지금 보니까 의식도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었고 뭐 괜찮았거든요. 거기에다가 문제는 부산에서 이게 사건이 났는데, 부산이 어떤 곳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부산 엑스포로 완전히 한번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 총선에서 이건 뭐 부산 민심 회복하는 길이 진짜 없다 이런 정도였는데, 가덕도가 그 바람에 이재명 대표가 신년 1월 2일 날 가덕도 간 거 아닙니까? 가덕도 가가지고 깃발 흔든 거죠. 부산 민심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겠다고. 근데 이게 그까지는 좋았는데 또 마침 사건도 피습 사건도 났어요. 그까지도 좋죠. 근데 이게 이제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부산대에서 갑자기 전원 병원을 옮기는 거죠. 옆에 쓸데없이 입만 벌리면 문제가 되는 사람들, 고도의 기술을 다루는 수술은 서울에서 가야 된다, 잘하는 병원에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 부산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지방의료 격차 이거 뭐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부산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고 전국의 의사들이 다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서울대에서 지금 지난 한 10여일 동안 꼼짝없이 그냥 입 딱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않고 이재명 대표 치과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퇴원하면서 뭔가 메시지 팍 내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병원 이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지금 정승호 의원하고 메시지에서 부산대에다 고마움을 반드시 표해야 된다, 이렇게 그까지 문자로 공개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에 고맙다는 말을 뭐 당연히 하겠지만 그것도 결국은 정승호 이 사람하고 의논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고, 영 이제 모양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특히 지금 노림수는 자택으로 갔거든요. 지금의 병세라든지 몸의 상태라든지 이건 뭐 정확하게 안, 본인만 아는 거니까. 어쨌든 단식 투쟁, 그리고 이번 사건 계속 이어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본이든 본이 아니든 당면에 있는 재판 일정을 전부 다 미뤄졌거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비켜갈 수 있는 그런 노림수가 있다. 노림수라고 하면 좀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노림수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낙연에 이어 원칙과 상식도 탈당했는데요. 여기에 민주당 일반 당원들의 탈당 인증 릴레이가 이어 중인데요. 제3지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 연합뉴스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신당들, 이런 부분들의 여론이 어느 정도 갖춰져 가고 있어요. 국민의힘, 민주당, 신당, 이런 구도로 이제 4월 총선이 이루어질 것인데, 당장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쪽에 이탈표가 더 많다는 게 여론조사 결과 나오거든요. 이 여론조사라는 통계치가 방송에서 근거 없이 이야기하면 부적절할지 모르니까 우리 PD님께서 이 밑에다 자막을 잘 깔아줄 겁니다. 연합뉴스 여론조사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흐름이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그리고 뭐 양향자, 금태섭,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새로운 신당,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번 총선에서 기호 3번을 가지고 선거를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이준석, 이낙연, 금태섭, 양향자,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4월 총선에서 일정 부분의 의석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이념이 다르든 정치적 성향이 다르든 추구하는 바가 다르든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4월 달까지는 동거를 하겠다는 거죠. 동거를 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는 할 필요가 없고요. 동거를 했다가 총선이 끝나면 각자 집을 꾸려서 나가겠다는 거니까, 국민들이 지금 총선에 앞서서는 1번, 2번, 3번 중에 무엇을 선택할 거냐, 그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에 좀 회의를 가진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을 찍을 것이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합쳐지는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마도 반드시 합칠 거고 기호 3번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기존의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흐름들이 이번 주 말부터 다음 주는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이 빨라지는 흐름들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총선 재밌게 흘러갑니다. 지금 한동훈, 이재명, 이 두 사람이, 한동훈이 지금 정치판에 들어오면서 정치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이번 주가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면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